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제 시작되고 화상으로 진행하던 저희 견제구도 대면으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얼마 전 천안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져서 걱정이 매우 큽니다. 12월 들어서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나 위중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수도권의 환자들이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그 위험군이 아마도 천안 아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천안 아산이 또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큰 걱정이 있습니다. 더욱이 오미크론이라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바람에 앞으로의 우려가 더욱 커질 것 같고 앞으로 쭉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 지역이죠. 천안 광덕면의 한 신앙 공동체 마을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11월 21일에 첫 확진자가 이제 발생한 이후에 지금 열흘 정도 지났는데 400여 명을 넘겼어요. 이 천안에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만 한 370명. 그리고 이외 지역 뭐 아산과 제주 또 부천에서는 이제 천안에 다녀간 신도가 또 다른 지역에 또 연쇄 감염을 일으키고 있어서 이게 좀 언제쯤 이게 또 잡힐지 좀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다시 거리두기 단계로 돌아가지 않길 바라고요. 그나저나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두 분에게 2021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2021년 2월 5일 낮 12시 15분 네, 이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제 아들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는데요. 이때 그 아기의 울음소리 듣는 그 순간은 제가 정말 살면서 너무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12월 되면 그 올 한 해 가장 나한테 고마웠던 분 한 10명 정도 이렇게 뽑아서 뭐 아주 옛날에는 뭐 편지를 쓰거나 엽서를 보내거나 뭐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카톡이나 문자로 대신을 하는데 올해 잠깐 세봤더니 올해는 10명을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명 정도는 보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고마운 사람한테 보내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보내는 거 아니고요. 해서 이게 조금 뭐 역설적인데 코로나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시 이렇게 좀 생각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올 한 해 전체가 좀 그 나름대로 유의미한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 기자님을 제가 이제 15년 정도 뵙고 있거든요. 아직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고 저를 쳐다보면서 너는 아니다. 올해도 너는 아니다라는. 저도 뭐 올해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많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일들 생겼는데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두 분 포함해서 저희 기자분들하고 계속 견제구를 이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견제구에 나와주신 구원투수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소규모 지역별로 이렇게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젊은이들을 어떤 한 곳에 이렇게 묶어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 운용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90% 이상 개발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도시재생인데 하여튼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잖아요. 오늘 견제구에서는 그 우리 지역 도시재생 사업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정 기자, 그 도시재생이라는 용어가 단어가 등장한 거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얼추 10년 정도 됐는데 도시재생이 법률상 용어로 등장한 시점이 2013년 12월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제정되면서부터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개정되다가 마지막으로 일부 개정된 게 올해 9월에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사실은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써왔잖아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그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건물일 경우 재건축, 그 지역일 경우 재개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건축은 쉽게 얘기해서 낡은 건물을 새 건물로 새롭게 짓는다로 보시면 되고 재개발은 건물을 포함한 그 지역, 그러니까 공원,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까지 모든 걸 다시 정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을 합쳐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도시재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이 최근 와서 더 뜨긴 했는데 이 뜬 이유를 보면요. 부수고 새로 세우는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달리 도시재생은
뭐 주택이나 공간, 뭐 경관, 문화자원 등을 이제 훼손하지 않은 채 시설 등을 개보수하기 때문에 원주민의 그 참여와 이해를 좀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때문에 이 도시재생은 주민의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례들이 여러 나라에 걸쳐서 좀 수두룩합니다. 예를 들면 그 영국 런던 올림픽 전에 스트래포드에 위치한 올림픽 파크와 경기장 건설 역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경제성과 환경의 재생,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이 됐었습니다. 스트래포드 토양 200만 톤을 깨끗하게 씻어내서 정화하는 과정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를 통해서 산업 폐기물과 쓰레기로 죽어가던 토양이 이제 비옥하게 바뀌게 됐습니다. 토양의 질이 바뀌니까 자취를 감췄던 생명들이 다시 이곳을 찾기 시작했고 여기는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공원이라는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의 개념이 이렇게 도입되면서 매 정부마다 도시 재생 관련 정책은 꾸준히 있어 왔거든요. 뭐 좀 소개하자면 노무현 정부 때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이명박 정부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 사업, 박근혜 정부 때 도시재생 선도 일반 사업, 문재인 정부 때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으로 불리어 왔습니다. 법률상에 처음 등장한 거는 2013년인데 그 이전 정부에서도 명칭은 조금씩 달라도 도시재생 사업은 계속 있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도시재생하고 천안은 이제 연관이 굉장히 깊은 게 도시재생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직후에 천안이 이제 도시재생 선도 지역에 이제 선정이 됐잖아요. 당시에 도시재생 선도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총 22개 2,702억 원 규모로 이제 쇠퇴하고 있던 동남구 천안역 일대를 이제 도시재생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동남구청사 부지 도시재생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도시재생 선도 지역 가운데 최초로 착수되는 민간 참여 사업이었습니다. 당시에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선정한 전국 46개 국가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서 청주를 빼고 처음으로 이제 천안이 이렇게 추진된 것이었거든요. 천안이 선도 지역으로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선택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게 처음에 2016년 때 선도 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천안시를 방문했고요. 그 이듬해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 때 그 김현미 2017년 김영리 당시 국토부 장관이 천안시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동남구청사 일원 이쪽이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된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동남구청사 일원이 과거에는 천안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이 동남구청사 일원에 모든 공공시설이 다 갖춰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공공시설이 차츰차츰 이전을 하면서 이제 공동화 현상이 있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공공시설이 떠난 시점을 좀 쭉 살펴보면요. 1989년에 버스터미널이 이전을 했습니다. 1998년에 경찰서가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2004년에 천안 아산역이 신설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천안역의 기능이 많이 축소가 됐고요. 2005년에 천안시청이 또 이전을 했고 2008년에 천안교육청이 이전을 했고요. 2010년에 천안세무서, 2012년 우체국 이렇게 뭐 이전을 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좀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이 영화관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천안의 이 거리에 공공시설과 함께 많은 영화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로드웨이, 명동, 아카데미, 한일, 천안 뭐 등등의 여러 극장이 있었는데 이게 멀티플렉스 영화관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이 영화관들이 폐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인구가 완전히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빚어진 거죠. 그만큼 이제 일대 공동화 현상이 빨리 일어나니까 그만큼 빨리 손을 댔어야 됐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도 황교안 총리 그리고 이제 김현미 장관 왔을 때 취재를 갔는데 벌써 5년 전 일이더라고요. 근데 일대가 뭐 두 분 아시다시피 저희 방송국에서 굉장히 가깝잖아요. 걸어서 10분도 채 안 걸리고 5분이면 가는데 그래 종종 둘러봐도 뭐 아파트도 들어서고 주상복합 아파트 들어서고 구청사도 새로 짓고 했는데 사실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아직 크게 활성화됐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냥 낙후된 환경에 덩그러니 새 아파트와 새 구청이 들어선 것만 있지 이 주변 환경은 그대로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천안역 일대가 이제 쇠퇴를 했는데 지금 천안역도 그대로 예전 그대로 방치되고 있잖아요. 천안역이 뭐 신축이든 증개축이든 빨리 이게 진행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주변 환경들이 좀 다시 중심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이걸 크게 하나로 엮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뭐 명동거리 그리고 뭐 천안역 그 지하상가 이 모든 게 같이 다시 활성화돼야만 원도심이 회복되는 이런 거를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01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천안에 온 지 이제 20년. 그때는 그래도 터미널에 뭐 활성화돼 있긴 했지만 그래도 천안역에서 종종 술도 한잔 하고 저는 신입생 환영회도 천안역에서 했었거든요. 명동거리에서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뭐 대부분 문을 닫았죠. 근데 그때 문 닫았던 가게들 간판이 여전히 그냥 폐업 상태인데도 걸려 있는 이런 정도 상태더라고요. 01학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001년이 상징하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천안에서는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 당시에 그 저희가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야우리 영화관이라는 천안에서 최초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생겼어요. 이때부터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원도심의 영화관들이 폐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영화관들이 폐업하면서 주변 상권들도 같이 이제 쇠퇴화됐고 천안 원도심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한 마지막 뭐 학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원도심 살려보겠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됐고 대표적인 게 도시재생인데 하여튼 많은 사업들이 추진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두 분? 저는 아직까지 그 도시재생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그리고 시민이 아직까지 그곳을 찾을 만한 컨텐츠가 없다는 거죠.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젊은 층이 뭐 찾을 만한 곳이 없다라는 게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지금은 좀 건물 그리고 그 소규모 지역별로 이렇게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젊은이들을 어떤 한 곳에 이렇게 묶어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동 인구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외국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원도심에 굉장히 외국인들의 유동 인구가 많거든요. 그럼 이 외국인들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또 젊은이들과 함께 융합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지금은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유 기자가 쓴 행복기숙사 관련된 기사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저도 관심은 있었는데 사실은 까먹고 있다가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떠올렸는데 일단은 행복기숙사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천안시 도시재생사업 부지 내에 공공기금을 투입한 공공기숙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마디로 충남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은 누구나 이 천안 그 행복기숙사에 지원해서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두 분 혹시 대학교 다닐 때 뭐 기숙사 생활 해보셨어요? 저는 통학버스가 있어서 굉장히 이지하게 이렇게 학교를 다녔고요. 군대를 제대하고는 우연찮게 아버지한테 그 마이카를 이제 받을 수가 있어서 그때도 뭐 거의 통학을 좀 했어서 그 기숙사에 대해서는 별로 뭐 재밌는 기억은 없습니다. 저는 기숙사 생활을 딱 한 학기만 했어요. 하다가 나온 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제 4인실이었는데 뭐 다른 탑과 학생하고 이렇게 같이 쓰는데 이 통금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감옥 같고 그래서 한 학기 살고 나와서 이제 자취만 10년 넘게 했었죠. 학부사는 이제 새벽 일 끝나고 그러니까 기숙사를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못 해봤는데 근데 가끔 친구들 방에 원래 안 되는데 몰래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과 애들도 거기 소개받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부러웠었는데 저는 행복기숙사 지금 제가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저희 학교 기숙사보다 행복기숙사에 입주할 것 같아요. 유 기자는 직접 들어가 봤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일단 뭐 시설은 굉장히 최첨단입니다. 뭐 휴게실, 뭐 독서실, 트레이닝실 뭐 등등 뭐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요. 이게 복합 뭐 상가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그 외 주변에 뭐 카페나 편의 시설 등이 다 너무 잘 갖춰져 있고요. 한마디로 너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에게는 최고의 시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게 하루 이용료가 8,24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296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도 굉장히 덜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던 충남의 모든 학교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이룰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 기자는 지금 박사학위 대학원 다니는 중이잖아요. 네. 조건이 되는 건가? 그렇죠. 그렇네요. 네. 나와서 혼자 살라고요? 부러워서. 사실 이제 제가 기대했던 거는 이 행복기숙사에 이제 오픈이 되면 여기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고 이 학생들이 좀 이제 주변 상권들 활성화에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기대했는데 입주하자마자 코로나19가 터져서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행복기숙사가 문을 열고 코로나
일부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행복기숙사가 2020년 3월 첫 입소를 시작했어요. 이때 당시에 뭐 사전 이제 입주 신청을 받았을 때는 593명 정원에 93.4%의 입주율을 기록할 만큼 굉장히 높은 기대감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2020년 초반부터 코로나가 확산되고 학교에서는 온라인 강의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쭉쭉 입주율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해 12월에는 14.5%까지 입주율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올해 2학기부터 각 대학교에서 대면 강의를 시작하다 보니까 지난 10월에는 약 70%까지 입주율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 반응이 궁금한데 여기에 뭐 아쉬운 점은 없나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행복 기숙사가 위치하고 있는 이 타운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린 여기 외에 다른 데를 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곳이라면 그 앞에 명동거리라든지 뭐 천안역이라든지 지하상가 뭐 여기 가볼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반드시 이렇게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는 극복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의 결핍을 줘야 되는데 너무 부족함 없이 만들어놨군요. 동남부청사 뭐 행복기숙사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번에는 그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오룡지구 민간협력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사업 뭔지 좀 정 기자가 좀 간단히 설명을 해줘요. 원도심 일대 활력을 불어넣을 이제 천안을 스포츠 도시로 새롭게 도약시킨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오룡지구 민간협력형 도시재생 리츠 사업인데요. 오룡경기장 일대 3만 6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여기에 빙상장과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게이트볼장이 들어선 각종 체육시설이 들어서고요. 또 문화시설도 들어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복합 스포츠 센터죠. 이게 들어서면서 또 주변에 바로 옆에는 아파트가 또 들어서는데 이게 687세대더라고요.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진행이 되고 각종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면 2026년에는 이제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 부지는 한마디로 과거 오룡 경기장입니다. 이 오룡 경기장이 1983년 건립된 경기장인데요. 이게 2001년 천안 중호합 운동장이 문을 열기 전까지는 뭐 시민체전이나 도민체전을 하는 천안의 메인 경기장이었습니다. 저도 뭐 어린 시절에 그 오룡 경기장에 찾아가서 시민체전, 뭐 도민체전을 관람했던 기억이 있고요. 심지어 여기가 프로축구 구단이 홈구장으로 사용하던 그런 경기장이었습니다. 2009년에 결과적으로는 철거가 됐는데요. 당시에 안전진단 D급 판정을 받고 철거가 됐고 이후에는 잔디구장하고 육상 트랙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도시재생 리츠 사업으로 이제 추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리츠라는 게 사실 용어가 좀 어려워요.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서 뭐 주택도시기금이나 LH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 운용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90% 이상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그 주식회사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이 투자들이 모여서 여기를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옛날 법원, 검찰하고도 검찰청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조 출입 기자 할 때 굉장히 뭐 영장도 보러 가고 판결문도 보러 가고 유 기자님도 뭐 같이 많이 다니셨지만 그래서 추억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이쪽도 지금 법원 검찰 떠나고 나서 공도 양상 굉장히 심하잖아요.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가볼 때마다. 천안구 법원 검찰청 여기는 2008년부터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다 보니까 여기가 민원이 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새로 좀 더 크게 또 주차 시설이나 이런 걸 잘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고 결국에는 2017년도에 이전을 했어요. 근데 이 앞에는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법무사 사무실 이런 것들이 한 100여 개가 있었는데 이 사무실도 덩달아 같이 이전을 하면서 여기가 다 빈 사무실이 됐죠. 또 이 사무실 이제 직원들을 상대로 또 영업을 해온 식당가도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됐죠. 그나마 몇 년 전에 또 2단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여기의 상권이 조금씩 지금 살아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오룡지구가 이 천안역 앞보다는 도시재생 사업 효과가 훨씬 더 뚜렷한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가 바로 그 터미널
그리고 야우리 뭐 조각광장도 있고 그리고 신부동 목자골목 바로 젊은이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이 오룡지구 도시재생 사업의 그 사업들이 현실화될 경우 바로 유동인구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법원, 검찰청 뭐 철거된 지는 꽤 됐고 여기는 이제 행복주택하고 주차장이 이제 들었었죠? 전 굉장히 적절한 이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LH에서 700세대 규모의 그 행복주택을 짓고요. 거기 같은 위치에 그 천안시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140면의 공영 주차장을 짓는 사업을 협약을 했습니다. 이거는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끼리는 정리를 하고요. 오늘은 구원투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토크 견제구 오늘의 구원투수 입장합니다. 천안시 도시재생과의 원종민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안시청 도시재생과장 원종민입니다. 저희 견제구는 이제 두 번째 출연이신데요. 그때는 이제 교통정책과장이실 때 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저희 견제구가 누구나 나올 수는 있는데 아무나 이렇게 두 번씩 모시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과장님 능력도 있으시고 또 요직을 두루 맡으시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 기자는 그때 뉴스의 이종익 기자하고 같이 출연도 했었고 유 기자님도 그때 원 과장님 나온 거 방송 보셨죠? 시청자의 입장으로 봤고요. 그냥 오늘과 달리 그때는 머리에 힘을 꽉 주셔서 네. 굉장히 좀 달라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말씀하시는 거는 역시 뭐 스마트하시고 동료 공무원들한테 기감이 되는 공무원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방송 녹화 이후에 메이크업 한 게 되게 아까우셔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신 걸로 저는 그런 후문이 있었거든요.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메이크업이 이렇게 이미지를 달래게 할 줄은 정말 몰랐고 그때 한번 해보니까 역시 메이크업이 중요하구나. 이미지 메이킹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발령이 뭐 있긴 있어도 그렇게 잦진 않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발령이 좀 잦은 편이잖아요. 뭐 간호직이나 뭐 이렇게 특수직렬은 뭐 좀 한 부서에 오래 있을 수 있어도 행정직은 뭐 보통 제 기억에는 2, 3년에 한 번 더 빨리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새로운 부서 가서 또 배우시려면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으실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특히 도시재생과는 저한테는 처음 근무하는 부서고 또 도시재생 업무가 이렇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사실은 좀 두려웠습니다만 일을 해보니 우리 직원들이 워낙 잘하고 있고 또 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젊은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일하다 보니 재밌고 또 하나는 도시 재생을 하면서 조금씩 천안시가 바뀌는 모습을 보고 또 앞으로 바뀐 모습을 상상해 보면 나름대로 보람도 있습니다. 도시 재생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그림에 새로운 그림을 이렇게 덧붙이는 거라서 바로바로 뭔가가 이렇게 효과도 나타날 수도 있고 미래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라 참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이 도시 재생 업무를 맡으신 지 1년 이렇게 지났는데요. 그 천안시가 가장 역점을 두는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우선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라고 해서 천안 서부역 지역에 그 지식산업센터, 복합환승센터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착수기념식을 한 오륜경기장 민간협력형 리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륜경기장에 시재정 부담 없이 수영장, 빙상장 등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재생이라는 게 또 모든 도시가 경쟁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천안시만의 특색이 있다면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천안시는 크게는 그 천안시 도시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도시재생을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처럼 어느 지역을 혁신적인 도시 거점을 만들고 거기에 매력적인 도시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도시 재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생활 복지라든지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시켜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도시 재생으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규모가 좀 큰 사업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뭐 말씀해 주셨지만 천안역 국가시범 혁신지구 사업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예, 이 사업은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에 그 천안시와 LH, 코레일 그리고 허그가 그 공동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약 2,160억 정도의 사업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산업, 상업 그리고 주거와 복지가 직접 기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3층은 이 모든 시설을 연계하는 데크 시설을 만들어서 신축되는 천안역사 대합실을 같이 연결을 하면 서부와 동부 광장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각기 올라가는데 위에 공간은 다 공유할 수 있게 이동이 가능하게 이렇게 연결을 그렇죠. 해온다는 건가요? 지금도 이제 서부역에는 광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장을 데크 시설을 만들어서 광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도시의 기능 중에 아름다운 도시를 말할 적에는 대개 광장, 공원, 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데크 시설을 만들어서 이 아름다운 광장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나를 누가 보는 듯한 그런 상상까지 하면 보다 더 좋은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천안역 일대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도 선정된 곳인데요.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2017년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된 지역에 그때 그 당시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가 이제 지금 거의 올라가고 있는데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와 캠퍼스 타운, 그다음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네. 그 지역에 특별히 더 혁신 지구라고 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식산업센터라든가 환승장,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립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 말고 반대편에 명동거리를 보면은 2017년도에 문을 연 흥흥발전소라고 있잖아요. 네. 이게 청년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인데 현재 운영은 좀 잘 되고 있나요? 현재 17개 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일단 위치도 괜찮고 해서 잘 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거기서 창업을 했던 사람이 지금 천안의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불당 2동 그쪽으로 가서 새롭게 창업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청년몰이 어떤 그 인큐베이팅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도 가봤는데 상당히 좀 좋고,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기원해 봅니다. 얼마 전에 그 대전에 청년몰 입주해 있던 점포 20곳이 이제 모두 다 문을 닫았다 이런 소식도 있었잖아요, 정 기자. 네, 맞습니다. 이게 2017년에 대전 청년구단이라고 해서 청년몰이 이제 열렸는데 4년 만이죠. 4년 만에 이제 폐업을 했습니다. 당시 국시비 15억 정도가 들어갔고 그 이후에 5억 정도가 추가로 이제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여기에 들어갔던 20개 점포가 전부 다 이제 다 나간 상태죠. 이제 폐점했고 처음에 이제 다른 지원과 이런 것도 많았는데 임대료도 무상이었고 한데 이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된 것들이 지금 이제 천안과 좀 비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변수가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청년몰 입주 청년들도 많은 위기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올 여름에는 그래서 그런지 부시장과의 간담회 자리도 좀 열렸던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선 좀 어떤 내용이 오갔고 앞으로의 또 더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입주자 대표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간담회도 해봤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지역 주변을 좀 더 환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천안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대화를 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래서 발전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게 우리 부서만 관련된 게 아니고 사실은 거기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 경제과라든지 또 요즘 이제 그 빵의 도시라고 천안에 네. 빵에 이렇게 관심이 갔잖아요. 그런 협업을 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유치하고 하려면은 그 교통 전체도 이제 그 부분이 더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전임 교통정책 과장님이시니까 천안역 도시재생 사업은 이제 천안역 신축하고 좀 궤를 같이 해야 시너지가 날 거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지금 어떻게 이 부분 되고 있는지. 천안역 신축은 그 당시 작년에 그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천안역에서 출발하는 천안과 청주공항까지 가는 복북선 전철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8,216억 사업이었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 1조 2천억이 넘어서 기재부에서 이 사업을 다시 재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시 재타당성 결과가 안 나왔고, 그렇지만 천안역은 이제 그래서 당시에 그 설계가 중지가 됐었는데요. 그 교통정책과 알아보니까 당초보다 훨씬 사업비를 증액해서 약 563억 정도로 해서 천안역 신축하기를 그 국토부와 협의가 됐고, 그리고 이제 곧 설계를 재개할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천안역세권 혁신지구와
천안역 신축과 같이 이렇게 계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천안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알기로 일부 주민분들이 지역에서 좀 빼달라 이런 요구, 해제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 사업이 되고 또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 조성이 되다 보니 천안 서부역 맞은편 쪽으로 도시개발 압력이 이렇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민간이 스스로 도시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에 우리가 복합 커뮤니티를 조성하려고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 중이었는데 이게 민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지역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 입장에서는 이게 들어가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이제 저희도 보고 이걸 빼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이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안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외에는 국공유지를 양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토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토부에서도 민간이 개발하는 도시 개발도 도시 재생의 일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그 도시 재생 활성화 구역에서 제척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지금 천안역하고 함께 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복명지구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복명지구는 이제 작년 2020년에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공모가 선정이 됐는데요. 여기 2024년까지 됩니다. 약 167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인데 이 복명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그 장항선도 지나가고 수도권 전철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나중에 순천향병원도 신축이 되고 있고 그래서 복명은 결과적으로는 천안 역세권과 순천향병원가의 중간 정도의 역할이 돼서 저희가 주제를 철길을 넘어 문화와 상권이 있다라는 주제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장항선 플랫폼, 꿈꾸는 레일웨이존 그리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 등의 시설이 들어서는데요. 올해 토지와 지작물이 보상이 됐고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데가 공명동인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조금씩 뭔가가 계속 뭔가 바뀌고 있더라고. 그 근처에 뭐 서부역 쪽으로도.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심 질문이었어요? 아 이거 사실은 아니었고요. 그냥 변화되는 게 조금씩 느껴지니까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근데 또 천안 남산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내년 사업 완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마무리 단계인가요? 남산지구는 2017년도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약 22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남산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도 많이 계시고 또 여기 남산공원이라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복지센터를 지난 5월에 개소식을 했고 남산공원 이런 것도 다 완비가 됐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이제 지역사 박물관과 행복주택이 남아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설계 중이고 있어서 내년 말이면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착수식을 연 그 오룡지구 사업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금 수원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에 좀 가장 큰 의미를 두자면 뭐가 있을까요? 오령경기장 민간협력계 리츠 사업인데요. 이게 2009년도에 철거가 됐다가 한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던 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시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과거 오령 경기장에 있었던 그런 것을 재현하고자 했었는데 재정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마침 국토부에서 그 민간 협력형 리츠 사업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서 전국 최초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요. 가장 큰 의미는 시 재정 부담 없이 수영장, 빙상장 그리고 복합 체육관을 건립하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그 민간의 개발 이익을 사회화하는 그런 구조가 있는 게 의미가 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 동부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고 또 우리 천안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시 재정 부담이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그럼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BTL 사업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BTL 사업은 시가 재정이 없으니 민간의 자본을 들여서 건물을 지면 20년 정도 해서 시가 그 건물 비용을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거와는 다르고 우리가 오령 경기장 부지가 시유지니까 부지를 출자를 하면 민간이 부지 위에 개발을 해서 그 개발 이익금을 종합 복합 체육 시설을 짓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정리가 되면 시 재정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민간업자는 개발 이익을 가져간다라고 보면 민간업자는 개발 이익은 이제 체육 시설에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민간업자는
그 여기에 이제 공동 아파트가 687세대가 들어가는데 그 아파트 건립 이익이 민간한테는 가져간 이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분적인 그 도시 재생을 쭉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도시 재생이 이루어진 지역 또는 앞으로 이루어질 지역 그 사이에는 또 소외된 지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고 또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 이 도시 재생을 시내 전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원도심 전 지역을 한꺼번에 하면 가장 좋은데 이 도시 재생도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시 재정을 한꺼번에 다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 천안에서 한 도시 재생 사업은 거의 다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를 같이 마중물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천안 역세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복명, 그다음에 남산지구가 이렇게 하는 사업이었고요. 반면 이제 과거에 이렇게 해서 민간이 하든 뭐 이제 또 조합에서 하든 잘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정비 사업으로 예정 구역이 되어 있었는데 추진이 잘 안 돼서 작년에 2030 천안시 주거환경 정비 계획에 의해서 해제가 된 곳이 있습니다. 복명동, 원성동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좀 정비구역이 돼서 뭔가 개발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동남구청사에 있는 곳이죠. 얼마 전에 천안 타운홀이 개관했는데 지금 시민들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들어오는 시민들을 카운팅을 안 했지만 이제 거기에 커피숍이 있잖아요. 카페가 있는데 단순하게 커피를 파는 숫자로만 대보면 평일에는 한 400명 정도, 주말에는 600명 정도 온다고 하고 그 호응이 아주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타운홀이 굉장히 호응도 좋고 지금 방문객도 많다고 하는데 반면에 이에 앞서 생긴 도시재생 뉴딜 체험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서부역 앞쪽에 있는데 이게 사실상 그 공사 지역하고 좀 겹치다 보니까 너무 방치돼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드는데 도시재생 뉴딜 체험관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아주 정확히 지적을 날카롭게 잘 해주셨습니다. 거기 체험관은 사실은 그 국토부와 LH와 같이 해서 단기적으로 천안시 도시재생을 홍보하려고 만들었는데 사실 천안시 도시재생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도시재생 박람회에서 천안시가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전시관에 있어서는 일부 좀 소외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아쉬운 게 코로나19라는 특이한 상황이 있다 보니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이제 혁신지구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 사업이 이제 곧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철거가 될 것입니다. 다시 또 동부 쪽으로 넘어와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역전시장도 거기도 이제 또 주상복합 아파트로 탈바꿈한다는 이런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또 원주민하고 좀 보상 절차를 마쳤는지 또 구체적으로 또 거기에 어떻게 재생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천안역 앞에 역전지구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거기는 천안시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수건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지하상가도 그렇고 또 원도심도 많이 이렇게 노후화됐고 또 하나는 거기가 이제 여인숙 거리 이렇게 있었고 공설시장도 많이 좀 이렇게 노후화됐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도시 개발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천안시와 그다음에 충남개발공사 그리고 교보생명이 기본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올해 그 사업 타당성과 또 천안시에서 출자를 하게 되니까 출자 타당성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 1월 정도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다시 장소를 옮겨서 그 천안 행복기숙사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천안 행복기숙사 타운홀 그 옆에 이제 아파트 그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한 공간에 있다 보니 굳이 밖으로 나갈 뭐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천안시 입장에서는 이 젊은 대학생들이 그 원도심에서 좀 활력을 좀 불어넣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원도심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뭐 컨텐츠 프로그램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뭐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행복기숙사를 당초에 지은 것도
그 우리 천안 지역에 대학생이 많으니까 대학생들의 어떤 주거 복지 차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대학생들이 많이 오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자꾸 핑계대긴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이 많이 이제 그 대면 강의를 지양하고 비대면을 하다 보니 입주율도 좀 줄어진 게 사실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있다 하더라도 또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웬만하면 또 바깥으로 이렇게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건 뭐 차치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원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역 명동 상가라든지 상인의 협약을 맺어서 행복기숙사 학생들은 뭐 5% 내지 10% 할인해주는 그리고 또 명동 주차장도 있는데 주차장도 할인해주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정 학생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외국인들과 대학생들이 함께 뭐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주면 우리도 적극 참여하겠다 뭐 이런 의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원주민들이 평가가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무섭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을 담당하는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천안시 지역 사회에 흡수되고 싶어하는 부분도 많다. 그러니까 세 가지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향점은 하나지만 잘 융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걸 행정에서 좀 개입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제 콘텐츠라든가 프로그램을 정말 좋은 것을 잘 개발을 해서 원주민이든 아니면 외국인이든 다문화 가정이든 같이 이렇게 융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타운홀도 조성되어 있고 또 거기 전통시장 체험도 좀 한번 같이 해보고 또 전통 찻집 뭐 이런 것도 다도 체험도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쨌든 이런 도시재생 사업들이 다 지금 이제 서부권에 편중되어 있는 도시 개발을 좀 동남권에도 활성화시켜서 동서 균형 발전을 좀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정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 좀 잘 추진되면 인구 편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과장님? 저는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가 2025년에 준공이 될 거고요. 또 오륜 경기장 민간협력형 리츠 사업이 2026년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천안 역전지구 도시 개발이 되면 이쪽 지역이 옛날 2005년 천안시청 이전 하기 전으로 그 정도 못지않게 다시 여기가 이렇게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오면 굉장히 도시재생, 천안시 도시재생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보는 천안시의 도시재생 방향은 어떻게 하는 게 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기존에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들을 사실은 착실하게 잘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지금 벌려놓은 상태입니다. 천안 역세권도 있고 혁신지구도 있고 또 오륜경기장 민간협력형 리츠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한 복명지구도 있고 또 현재 저희가 응모에 공모한 또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있고 또 천안역 공구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정 사업도 이렇게 공모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착실하게 잘 마무리하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해제구역에 대해서 거기는 이제 우리 천안시가 도시재생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다가 천안시 기금으로 여기를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원도심을 좀 아기자기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도시 환경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보다 활력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눈에 띄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바라보는 시민들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좀 호응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도시재생을 그래서 희망을 심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망의 씨앗을 심었는데 이게 언제 싹이 튈지 궁금하고 기다리는 게 힘든 거죠. 그러나 분명히 희망의 씨앗은 심었고
분명히 그건 싸그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도시 재생 사업들이 금방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또 외국 같은 경우는 몇십 년을 같이 이렇게 시민들과 같이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좀 기다리는 게 어렵긴 하겠지만 이거를 좀 기다리시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도시 재생을 즐거운 상상 그 이상의 변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재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시청을 한번 믿고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행복한 도시 재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교통정책과장으로 나오실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좀 앞두고 나오셔서 바쁘시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녹화하루 직전에 전날에 행감을 마치고 바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견제구 준비하는 것 때문에 어제 야근도 하시고 오늘도 아침 일찍 저한테 전화해 주셔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지금 작업하고 있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바쁜 와중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뭐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만큼 저희 기자들도 관심 있게 볼 거고 또 시에서 추진한 모든 도시재생 사업들이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안 역세권 원도심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건 도시재생 사업 초창기인 지난 2014년입니다. 선도지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먼저 시작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을 선도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